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아이를 출산한 새내기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과 또 인품이 좋으신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댁은 형편이 좋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는데 수완이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도 시어머니께서 사주셨고요. 친정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와 남동생을 차별하면서 키웠어요. 아빠는 중립이었지만 방관에 가까웠죠. 항상 남동생 케어는 제가 해야 했고 남동생이 어디서 다쳐오기라도 하면 제가 대신 매를 맞았어요. 남동생이랑 싸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빨가벗고 쫓겨나거나 저녁밥을 굶기 일쑤였죠. 저는 친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인생 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남동생은 원래 머리가 나쁜 데다가 양아치들이랑 몰려다니며 노는 걸 좋아해서 성적은 항상 전교 꼴등이었고요. 저는 항상 전교 상위권이었는데도 엄마는 저한테 여자가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쓰냐고 하셨죠. 제가 아무리 1등 성적을 받아가도 엄마는 남동생만 감싸고 놀았어요. 싸우다가 다친 남동생 데리고 경찰서에 병원에 이곳저곳 다니느라 제 성적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도 없었고요. 저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서울대나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성적이 그 정도까진 아니어서 대학에 떨어졌어요. 겨우 한 곳 혹시나 해서 넣은 서울의 사립대학교에 붙었지만요. 문제는 등록금이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저는 명문대 붙으면 등록금 정도는 엄마가 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남동생 공부시키겠다고 돈 없다고 하대요. 다행히 아빠께서 몰래 입학금을 내주셨어요. 나머지는 장학금에 밤낮 과외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었네요. 다행히 제가 명문대에서도 높은 학과여서 과외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등록금 달란 소리 없이 대학을 다니니까 엄마가 제가 과외에서 돈 버는 걸 알아채고 돈 내놓으라고 엄청 난리를 쳤어요. 아빠가 입학금 내준 걸 알고는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라고. 돈은 아빠가 내줬는데 엄마한테 돈을 갚으라고요. 엄마의 닥달에 저는 과외하며 용돈 벌고 집에도 보태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6년 만에 대학을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 후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지인의 회사에 추천서를 써주셔서 좋은 취업 자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제 사수와 사랑에 빠졌죠. 제 사수인 남자들이는 저와는 다르게 좋은 집안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남자였어요.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 회장의 외손주였던 거예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사원수가 500명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이었던지라 사수의 집은 어느 정도 부자였고 저는 남자친구인 사수의 배경이 부담스러웠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도 저같이 미움만 받고 자란 애가 저 집에 인사를 가도 되는지 싶었죠. 그렇지만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제 대학만 보고 제가 잘난 집안 딸인 줄 아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며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똑똑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나중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저만 보고 예뻐해 주신 거라는 걸. 저는 결혼 날짜를 잡고 저희 친정에도 인사 가자는 남친에게 그때서야 다 털어놓았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는 걸요. 남친은 네가 인연 끊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겠다는 인사는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남편을 거의 돈으로 보더군요. 남편의 시계, 정장 등등 행색을 쭉 스캔하더니 집에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친엄마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우리 집에 뭐 해줄 거냐고 그것부터 묻는데 정말 엄마는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저한테 네가 뭔 재주로 저런 부잣집 도련님을 꼬셨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친모가 딸에게 할 말인가요? 그러면서 네 남편 재산 어느 정도 되냐고 남동생이랑 제 남편들 사람 돈 뜯어낼 궁리나 하고 앉아 있었네요. 남동생은 매형 타고 온 차가 얼마짜린지 아냐면서 누나랑 결혼하면 자기도 저 정도 되는 외제차 한 대 뽑아야겠다는 둥 자기 사업자금 투자 좀 받아야겠다는 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길래 무시하고 말았어요. 설마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줄 몰랐죠. 결혼 날짜 잡고 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이랑 웨딩드레스, 예복 보러 다니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예단비로 시어머니께 내밀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돈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알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돈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만 보며 자란 저는 어머니의 배려에 많이 놀랐죠. 시어머니는 제게 그 돈은 결혼 후에 제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고 1억인 든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이걸로 결혼하면
결혼하면서 네가 사고 싶은 것들 사라고요. 정말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너무 과분했죠. 그리고 이 돈으로 혼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 방에 돈이라도 있나 뒤지던 남동생한테 통장을 딱 걸리고 말았어요. 남동생은 바로 엄마에게 일러 바쳤고 엄마는 저보고 요망하다고 1억이나 있으면서 자기들 돈 달라고 하는 거 다 모른 척 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키워놔서 네가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거니까 이건 자기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수는 해가야 하니 5천만 주겠다고 했네요. 그러니 저더러 싸가지 없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은 낼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었네요. 저 몰래 남친에게 결혼 얘기 상의하자고 남친을 불러내서 친정집 리모델링 해달라, 김치 냉장고 사달라, 별별 삥을 다 뜯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요. 남친은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달라는 것들 다 사줬다고 하네요. 저는 나중에야 듣고 그런 걸 왜 해주냐고, 내가 5천만 원이나 주고 왔는데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화를 냈네요. 남친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마련해주신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저는 친정에는 가급적 가지 않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랑만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엄마랑 못 해본 것들 시어머니랑 하면서 엄마와 딸처럼 지냈고요. 어머니랑 호텔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사지도 받고 백화점에서 봄옷, 여름옷도 같이 쇼핑하고 온갖 보석들, 금부치까지 예쁘다며 저에게 다 사주셨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귀한 음식들까지 절 데리고 다니시며 사주셨어요. 딸이 갖고 싶었는데 이제 소원 풀었다고 하시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았죠. 그 사이 저는 소중한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 엄마처럼 기뻐하시면서 또 걱정을 하셨어요. 임신 출산은 여자 몸에 참 안 좋은 거라면서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쩌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 축하한다고 튼튼하다는 외제차 한 대를 선물해 주셨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또 다른 자동차 계약서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하니 말을 안 해요. 느낌이 안 좋았죠. 저는 바로 친정에게 전화 걸어서 차 샀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너무 뻔뻔스레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 만나고 있을 동안 제 남편 회사의 남동생이랑 친정엄마가 찾아가 차 한 대 뽑아달라고 괴롭힌 모양이에요. 남편은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도 졸라대서 바로 가서 차를 계약했다고 해요. 그것도 외제차를요. 기가 막혀서 이제 저 집 식구들한테 단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나는 저 집에 살면서 이만큼 해줄 정도로 받은 것도 없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서 울기까지 하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하다고 너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네가 그렇게 싫으면 더는 친정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유산기가 있어서 임신 초기에는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 이모가 집안일을 해주고 저는 아리가 혹시라도 유산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친정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쳤네요. 아랫배가 땡땡 뭉친 제가 힘겨워하는 걸 본체 만체하면서 남동생 걱정부터 하는 친정엄마. 네 동생 이제 30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준생으로 둘 거냐. 사돈집이 그렇게 빵빵한 집안인데 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더 뭘 도와주냐고. 돈도 줄 만큼 줬고 차도 사줬는데 했더니 그깟 돈 몇천 갖고 뭘 그렇게 생색이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뭘 바라냐고 물었죠. 그러니 사돈이랑 맞는 수준이 있는 건데 작은 회사 하나 차려서 사장 소리라도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동생 가리키면서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무슨 회사를 차려서 사장 소리를 듣겠냐고 비아냥거렸더니 남동생이 갑자기 성질이 났는지 제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했어요. 이 미친년이 네가 시집 하나 잘 가놓고 자기를 걔 무시하냐며 지는 시집 잘 가서 침대에 누워서 식모나 부리며 사는데 자기는 왜 사업 못하게 하냐고 제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뱃속에 아기가 잘못될까봐 필사적으로 배를 가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네 새끼 밟아 죽여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남동생 머리를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어디서 임신한 지 누나를 패. 동생이라고 좀 오냐오냐 해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나대고 지랄이야. 병신 같은 새끼.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한 거.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남동생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계속 때렸어요. 옆에서 엄마는 고소하겠다고, 돈 많으니 때리는 거냐고, 어디서 귀한 집 아들을 때리냐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정말 너무하신다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시냐, 이런 가족이면 없는 게 낫다. 다신 보고 살지 말자며 친정 식구들을 내쫓았어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갔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별 이상이 없었고 남편을 보며 꺼이꺼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안하고 창피하다고요. 시어머니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어느새 제 옆에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2번 다신 그 집안이랑 얽히지 않고 살자고 하셨고 남편은 남동생에게 계약해준 차도 사람을 시켜서 바로 가져왔네요. 남동생이 자기 차를 왜 뺏어가냐며 신고하겠다고 발악을 했다지만 계약자가 남편이어서 소용없을 거라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집에 방법용으로 있는 홈카메라를 경찰과 담당 변호사한테 보냈고 진단서도 뗐어요. 그 집 식구들 접근 금지 요청을 할 생각으로요. 그게 다 몇 달 전 얘기네요. 친정 식구들은 제가 준 돈은 벌써 남동생이 노름으로 다 날려먹었고요. 저는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들어와서 마음 편히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친정에서도 몰라 안전하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랑 제 아기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어릴 때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 이제 와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보답받는구나 싶네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더 잘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저희 4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29 박사과정인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아주 더럽게 끝이 난 여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런 일이 저에게 바로 일어났네요. 제가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된 일의 시작에는 제 친한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남자아이인데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인지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성적은 항상 전교 1, 2등을 하던 친구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만 하던 친구였어요. 친해진 계기는 그 아이는 우리 반 반장이었고 저는 부반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여유로운 걸 떠나서 좀 잘 살아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엄마는 의사세요. 그래서 집안 경제 사정이 아주 풍족했어요. 그런데 고3 때 저는 서울의 제일 좋은 여대에 합격했고 친구는 서울대는 떨어지고 서울의 스카이대학 중 한 군데 의예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더군요. 대학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너 미쳤냐고 의대를 붙어놓고 대학을 왜 안 가냐고 했죠. 그랬더니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의대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랑 고등학교 3년 내내 친해서 서로의 부모님도 잘 아시는 사이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 대학교 등록금을 졸업 때까지 내주시겠다고 선뜻 말하셨어요. 입학금도 아니고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내주시는 건 친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여쭤봤더니 웬만한 의대생들 집안이 잘 사는데 등록금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거라고 나중에 돈을 긁어모을 테니 엄마 아빠 건강검진이나 공짜로 해주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이 등록금은 자기가 의사면허 나오면 곧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의대를 다니다가 의사시험을 붙고 나서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어요. 친구랑 자주 만나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의 가족과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친구의 형이 저랑 잘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친구의 형은 친구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로맨틱했고 다정했어요. 친구는 올바르고 예의 바르지만 교과서에 맞추어진 듯 딱딱한 애였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느낌의 남자에게 푹 빠져들었고 결국 저는 친구의 형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친구의 형은 연극과를 나온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컸어요. 그렇지만 연기자가 목적이었기에 예술가들과는 많이 어울렸고
그들의 사이클은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과는 크게 달랐어요. 평일에도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같이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한방을 믿는 것 같았어요. 연예인들 한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지같이 연극 포스터를 붙이고 다녀도 나중에 기획사 눈에 잘 들어서 한방 크게 CF만 찍어도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얼굴도 괜찮고 목소리도 멋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인이라는 게 저한텐 가장 큰 로망? 뭐랄까? 저와는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았죠. 그래서 그를 사랑했고 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의 돈을 쏟아부었어요. 다른 힘든 희극인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하길 바랬거든요. 명품 옷 입히고 싶고 화장품도 비싼 거 발리고 싶고 머리도 항상 강남의 좋은 샵에서 관리받길 바랬고 그래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날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연기자로서 대박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카드로 남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발라주었어요. 이게 잘못이었을까요? 남친은 벌이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져서는 자기가 만질 수도 없는 값의 명품을 너무도 쉽게 사달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타는 고급 스포츠카를 자기 차인 양 몰기 시작했고요. 제 카드는 이미 남친에게 두어 장 쥐어주었고요. 남친이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사는 정도로는 뭐 저에겐 타격이 없었기에 다 마음대로 하게 했네요. 어느덧 남친은 제가 사는 평창동 단독 빌라에 같이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제가 샀던 2억짜리 자동차는 남친이 주로 몰게 되었고요. 저는 남친의 싸구려 중고차를 타고 다녔네요. 그래도 좋았어요. 남친의 기만 산다면요. 모든 게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가 급하게 가족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 모임이니까 당연히 제 차를 몰고 나갔겠죠. 저는 남친의 중고차를 두고 제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가족들과의 모임 장소인 서울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 어딨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제 차 어딨냐고 묻대요. 그래서 내 차는 내가 가족들 모임이 있어 내가 몰고 나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친이 말도 없이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마치 저를 자책하는 듯한 말투로요. 근데 순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남친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두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과속 과태료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 아닌 다른 여대 앞에서 찍힌 과속 경고장인 거예요. 그때 촉이 왔죠. 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하고요. 저는 일부러 그때부터 버스도 타지 않고 제 스포츠카를 항상 몰고 나갔어요. 남친에겐 싸구려 중고차가 있으니. 그런데 계속 남친은 불만이었어요. 왜 자꾸 말없이 제 차를 가져가냐고요. 그래서 너 어차피 출퇴근하는데 차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내 차 가지고 간다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또 말은 못하죠. 자기도 저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네요.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는 내 남친의 여친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죠? 내 남친의 여친은 나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여친이라고요. 그 여친이라는 여자는 당돌하게 묻더군요. 저더러 누구냐고. 자기는 사귄 지 반년 됐다고. 제 차를 저보다 더 많이 몰고 다니던 시기가 딱 반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얘기했고 그 여자애도 그러자고 했네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자신이 다니는 여대 앞으로 저를 불렀죠. 만나본 그 여자애는 끼키야 22? 굉장히 앳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한테 당돌하게 이러더군요. 자기는 오빠랑 반년 사귀었고 오빠한테 매달리는 늙은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냐고. 그 가방, 그 구두 다 오빠가 불쌍해서 사준 거라고. 그러니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랬죠. 네가 안고 있는 가방, 네가 신고 있는 구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기 힘든 가격인데 너 금수저니? 아님 누가 사줬니? 하고 물었더니 우리 오빠가 사줬대요. 그거 다 누구 지갑에서 나온 돈인 줄 아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그건 다 내 지갑에서 나온 돈이다. 너도 어려 보이니 그 정도야 내가 베풀 수 있으니 가져라. 너도 늙은 병신 같은 남자한테 농락당한 거니 그 정도야 위자료로 가져도 될 것 같으니. 그런데 그 남자 더 만나면 어리고 창창한 네 앞길만 망친다. 나도 그 새끼 버릴 테니 너도 버려라 라고 했죠. 그 여자애는 그 명품백을 뺏기기는 싫었는지 그러겠노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친 새끼를 본격적으로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짰죠. 일단 그 여자애한테는 남친 연락을 다 받지 말라고 했고 저는 남친과
함께 지내던 제 주택을 정리했어요. 모든 짐을 다 갖다 팔고 집은 세를 내놨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죠. 남친 도어락 비번이 안 맞으니 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화를 냈어요. 너 차는 어디다 갖다 놓고 비번을 왜 바꿨냐? 이렇게 멋대로 할 거면 헤어지자고. 그래서 네가 뭔데 멋대로 헤어지자 하냐 했죠. 차는 내 차인데 네가 너무 더럽혀서 짜증나서 친구한테 줘버렸다고 했네요. 그러니 남친은 아니 그 차가 얼마짜린데 친구한테 공짜로 주냐고, 차라리 자기가 타고 다니게 두지 이러네요. 그래서 그 차 내 돈 주고 산 내 차고 내가 차 준 친구도 나랑 엄청 친한 친구인데 너보다 친한 친구인데 주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했더니 궁시렁거려요. 그리고 자기는 당장 강남에 집도 없는데 이렇게 집을 빼버리면 어쩌냐고 하대요. 그래서 넌 집 없니? 너 월드 살던 집으로 돌아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 왜 이렇게 막 나가니에요. 그래서 그냥 네가 싫어졌다고 내 돈으로 흥청망청 남들에게 써재끼고 심지어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명품백 사주는 네가 싫다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네요.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애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요. 네가 뭔데, 네 주제가 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냐고 지랄을 했네요. 남의 집 어리고 어린 귀한 딸을 갖고 놀고 너한테 몇 년간 헌신한 여자친구 돈은 그 장난감 갖고 노는 데 쓰고 네가 참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만 해대네요. 남친과 남친네 부모님은 계속 제게 전화를 해대고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이때까지 얘가 누리고 쓰던 가락이 있는데 이제와 지원을 끊으면 얘더러 우리더러 어떻게 사냐고 하시네요. 듣다 못한 저희 엄마는 우리 딸이 댁내 아들 부모도 아니고 고작 여친이었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냐며 이미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까지 핀 남자를 뒷바라지 해줘야 하느냐며 정신 차리시라고 했네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서 억지를 부리며 안 나가시던 남친과 남친 부모님, 결국 제 친구인 남친 동생이 와서 소리를 질러야 정리가 되었네요. 제 친구인 남친 동생은 번듯한 의사가 되었는데 부모님한테 일절 한 푼 안 준대요. 그래봤자 이상한 데 사업한다고 나대고 그런다고 정말 생활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담은 체크카드만 드린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웬만하면 친구 봐서 봐주시려고 했지만 남친과 남친 부모님이 제 돈을 뽑아먹고 그 다음에 부린 행패까지 너무 충격적이라 다신 상종하지 말자고 하시네요. 남친과 사귀던 한 3년간 저희 집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집은 이제 망하겠죠. 제 남친은 연기자가 꿈이었지만 제 카드로 호텔 피트니스에 백화점 명품 쇼핑으로 아주 길이 잘못 들어서 밑바닥 조연부터 할 마음이 달아났거든요. 자기가 아주 잘나고 비싼 배우인 줄 알거든요. 몇 번 비중 있는 단역을 출연했었는데 그거 다 제가 아는 선배 PD한테 부탁해서 꽂아줬던 거거든요. 이제라도 알고 정신 차리길 바라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매일같이 술 먹고 한방을 노리며 성인 PC방 전전하며 노름이나 한다네요. 제 친구야 물론 반듯하게 살아온 인생이라 그런 집안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불쌍하지만 저는 이제 발 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친구와 저의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고등학생 아이들을 둔 아줌마예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되고 저도 제 인생을 찾으려 하다 보니 지나간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네요. 저는 고등학생 딸, 아들을 거의 혼자서 다 키웠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 바람을 알아채고 이혼으로 가는 과정까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나쁜 길로 새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이 고마울 정도예요.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예요. 둘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는 애들 학교 챙기느라 바빴고 남편은 당시에 사업을 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저는 나름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오빠들 사이에서 예쁨 받고 물질적 지원도 많이 받았죠.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저희 아빠 회사에 영업하러 오던 청년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항상 아버지께 깍듯하게 하고 어쩌다 아빠 회사에서 저랑 마주친 날이면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 좀 귀엽기도 했어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던 중이었죠. 아빠 회사에는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오빠들도 많았는데요.
어쩌다 전 남편이랑 제가 눈이 맞았는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무튼 저랑 제 전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 몰래 연애를 시작했고 예쁘게 사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둘이서 몰래 손잡고 있는 모습을 아빠가 보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대학도 변변치 못한 제 전 남편에게 엄청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저에게는 당분간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네요.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고 엄마 아빠는 처음 보는 제 그런 모습에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저희의 결혼을 결국 승낙해 주셨답니다. 아빠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사업체를 하나 차려주셨어요. 네가 절대 꿈꿀 수 없는 걸 내 딸 때문에 갖게 해준 거니 저에게 평생을 잘하라고 하셨죠. 자기가 어디 가서 그 경력으로 사원 1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해보겠나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절을 하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했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결혼했고 애들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빠가 사주신 아파트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면서도 마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줌마가 되었지만 저는 아이들만 대학 잘 보내면 성공한 인생일 거라고 늘 자신만만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매일 아침 배달 오는 우유 배달 아줌마가 의아한 얼굴로 제게 물었죠. 정말 신기하네요. 네, 뭐가요? 우유 배달 아줌마는 제게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옆 아파트에 사장님이랑 엄청 닮은 남자분이 사세요. 혹시 닮은 형제가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은 누나만 둘의 막내 아들이자 외동아들이에요. 아니요. 형제 없어요. 그냥 많이 닮은 사람이겠죠. 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우리 동네에 자기랑 닮은 사람이 사나봐. 그러니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대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내가 자기더러 두 집 살림할까봐 의심이라도 하는 것 같냐고. 왜 더 수상하게 길길이 날뛰냐고 타박하고는 말았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집에 배달 온 우유 아줌마가 그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사장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입술 밑에 점이 있으시대요. 여기 사장님도 점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전 남편 입술 아래에도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 배달 아줌마에게 그 집이 몇 동 몇 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심각하게 묻자 배달 아줌마도 뭔가 심각성을 눈치채셨는지 얼른 주소를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옷을 차려입고 초등학생 딸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등에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향해 너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죠. 누구세요? 그래서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죄송해요. 집을 잘못 알았네요. 하고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잘못 안 걸까 싶어서 황급히 뒤돌아 나오는데 옆에 있던 딸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 사진이 저 집에 있어? 그 여자 등 뒤로 놓여진 가족 사진을 제 딸아이가 발견한 거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애를 낳고 살림을 차리고 그것도 저와 사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 간도 크게 살림집을 차리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가까이 살면서 우리 집, 우리 아빠 돈으로 사업하고 그 사업에서 번 돈으로는 저 어린 여자애랑 살림을 차린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아무렇지 않게 퇴근해서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는 남편을 말없이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왜 밥도 안 차렸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연애할 땐 저 없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사람인데 자기 능력도 없이 오로지 나 때문에 사장 소리 듣고 사는 주제에 저더러 밥을 하라네요. 저는 몸이 안 좋으니 나가서 사 먹고 오라고 했고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니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쫓아나가 아파트 복도에서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저희 동에서 나와 바로 앞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로써 모든 정황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는 친정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친정 오빠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저희 집에 왔어요. 당장 그 불륜녀 집으로 앞장서라면서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랑 그 년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배를 누르니 그 년이 나오대요. 그 여자는 어제도 온 분 아니냐? 왜 자꾸 무섭게 찾아오냐고 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친정 오빠가 네가 내 동생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냐?
하면서 그 여자를 밀고 집으로 쳐들어갔네요. 그 여자는 그제서야 제가 자기가 바람핀 남자의 와이프라는 걸 눈치챘는지 아기를 업은 채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용서해주세요 라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일 거 알지 않느냐. 한두 번 놀아난 게 아니라 이렇게 애까지 낳고 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어떻게 네 년을 용서하겠느냐고 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친정오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주소를 말해주며 빨리 와서 이 꼴을 좀 보라고 했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제가 때려 빨개진 그 여자의 뺨과 산발된 머리를 보고 남편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저를 잡고 흔들면서요. 막말까지 쏟아부었죠.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뭔데 이 여자한테 손을 대 하면서 누가 본처고 누가 불륜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친정오빠가 저를 붙잡고 흔드는 남편을 보고 꼭지가 돌아서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 갓난쟁이 아기는 울어제끼고 옆집에서도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오빠는 남편에게 네가 어떻게 얘를 두고 바람을 피냐? 우리 집에서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네 주제가 바람필 주제라도 되냐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처가에 항상 기눌려 살다가 불륜녀 만나서 기도 펴고 자기가 처음 남자다운 인생을 살게 해줬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대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생각해도 다시금 화가 나네요. 아무튼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초창기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입사한 격리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예쁘고 어린 여자 격리에게 마음이 뺏겼고 자기가 그 여자 용돈도 주고 하다 보니 처가에선 느낄 수 없는 책임감? 이딴 걸 느꼈다나 봐요. 그래서 애까지 깠냐고 미쳤냐고 했더니 그럼 저더러 애를 지우냐고 되묻대요. 제대로 돌았다 싶어서 저는 친정오빠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오빠는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자고 그냥 저 사람이 우리 집안 덕분에 누리던 것들 다 뺏어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어요. 저희 친정오빠가 마침 검사 출신 변호사였거든요. 오빠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회사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 회사의 가장 큰 투자자가 저희 아빠였고 또 아빠의 지인분들이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금을 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죄송했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딸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았겠어요. 투자자들이 싹 빠지자 남편 회사는 거의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죠. 그 내연녀랑 살림 차린 아파트마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였더라고요. 지 돈으로 바람도 못 피는 병신이었다니. 아무튼 회사가 휘청이고 거의 부도 직전이었어요. 빚쟁이들은 찾아들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죠. 궁지에 몰린 내연녀는 애를 안고 제게 찾아와서 제발 아파트만은 넘기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내 돈으로 빌릴 수 있던 아파트인데 왜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한테서 뺏어간 건 그보다 더한 것들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시댁에서는 뭐 그런 걸로 이혼하느냐고 예전엔 첩도 들이고 살았다며 미친 소리를 해대고 그래도 이혼한다니까 자기 손주는 내놓고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이혼은 당신 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위자료까지 더 뜯기고 싶지 않으면 다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이 무섭긴 했는지 아무 말 않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 집에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 친정 엄마랑 애들 키우면서 살았어요. 애들은 아빠 없이 산다는 소리 못 듣게 사립학교만 보냈고 옷도 제일 고급, 교육도 서울대 출신 과외 선생들로만 수업을 시켜줬죠. 결국 지금 둘 다 과학고 외고에 진학해서 곧 조기 졸업하고 대학 갑니다. 전 남편이랑 내연녀는 어디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당장 아이는 키워야 하니 내연녀는 술집에도 나가는 것 같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지난 결혼 생활의 전부네요. 지금도 엄청 망한 인생 같은데 더 나라까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주부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만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간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더 걱정입니다.
곧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도 겨우 마련을 해서 다음 학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남편 덕이 컸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무슨 친구랑 같이 한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돈을 달라니 뭐니로 해서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 쓰려고 했고 저는 어떻게든 막아서 등록금까지 막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며 난리를 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 때에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신혼 때는 어디 돈이 있겠나요? 비록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식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솔직히 혼수 준비하고 집을 사고 하면 돈이 나만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그때도 집은 대출로 해서 샀는데 그 형편에 사업을 한다는 게 그게 많이 부담이 돼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하는 것도 공부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겨우 말렸거든요. 정말이지 너무 피곤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하고 제가 주말에 산책을 하는데 어느 식당에서 개점을 하는 것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왕년에 군대에서 요리왕 누구라고 불렸는데 여보 나 요리하면 저 집보다 더 잘하지 않겠어? 식당 차리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말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 인간은 틈만 나면 이란 이야기를 해서 방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식당 쪽에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제 동생이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특히나 잘 알았거든요. 제 동생은 요리학교에 나오고 어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나름 이름을 날린 요리사, 그러니까 그 셰프인가 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그렇게 빡세게 일하고 나름 요리 경력을 쌓고 있는데도 식당을 차리는데도 결국에는 망해서 한동안 집에서 한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준비도 없이 요리 실력으로만 덤빈 게 아니냐고 할 텐데 아니에요. 식당을 차린다고 얼마나 자료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주변 상권부터 살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위치가 어디로 해야 할지 사람 이동이 어떤지 또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다 살피고 그랬어요. 심지어 식당들이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며 맛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식당이 망했어요. 음식 맛도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남편도 제 친구들도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했는데도 주변에 더 잘 되는 식당들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동생이 일하는 곳으로 안 가더라고요. 결국엔 망해서 한동안 패닉에 빠지다가 자기 선배 도움으로 지금 선배 식당에서 자기 식당을 운영하는 곳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식당을 차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겨우 군대에서 배운 요리 실력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요리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동생처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조사하고 그러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인 줄 알아요. 그 왜 빌 게이츠가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 다니고도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를 위해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잖아요. 남편은 그걸 들먹이면서 자기도 그 정도는 된다고 착각에 빠진 양반이에요. 이는 남편의 형이 되시는 아주버님도 꿈도 적당히 꾸라고 늘 핀잔을 주고 그러세요. 아주버님은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세우기 전에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아느냐며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뭐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사업 사랑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언제는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웬 봉투가 보여서 뭔가 봤더니 사직서가 있더라고요. 전 이거 보고 놀라서 남편이 집에 오자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 진정하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 그만두면 어떡해?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은 어쩌려고? 내가 일을 하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그놈의 사업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니까 별말을 못하고 그저 아니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이라고 반복을 하고 그날 대판 싸웠어요. 사실 제가 주부를 하고 있고 해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남편한테 뭐라 하기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사실 저도 원해서 주부가 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취직이라도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속칭 강제 취직을 당한 상태였어요.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에는 남편보다 돈을 잘 벌었는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이젠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압박을 하시고 그 당시 보육시설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휴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조용히 절 퇴사시켰더라고요. 그때 정말 황당했는데 휴가 보내고 자리 가니까 싹 다 비워서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까 퇴사 처리했으니 밖에 짐들 쌓아두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애를 키우면 나가야지 하며 핀잔을 주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집에서 온종일 울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수모를 겪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남편이 더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저 가족이 생계 유지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면 만족한데 사업 이야기를 계속하니 참으로 말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뭐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는 하도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해서 나름 사회에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남편 보고 한번 사업 이야기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직접 PPT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 남편 사업하는 거 막아라. 내가 보기엔 100% 망한다. 대체 뭔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냐? 뭐 하는 일은 똑바로 하기는 해? 네, 사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진 못했어요. 일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부장한테 까였다는 둥 막 그러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냥 저 인간 실수해서 그런 거구나. 딱 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도 뭐 아주 패급은 아니라서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지만 회사 일도 겨우겨우 하는 인간이 사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데 무턱대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을 내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라서 대체 이 인간이 회사를 안 가고 뭐하지? 했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 발로 나갔다고 하는데 정황상 보면 잘린 거였어요. 뭐 내용은 하도 밑에서 신입들이 치고 올라오고 남편은 거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퇴근하고 상사랑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록 퇴직금을 챙겼지만 당장의 앞일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 애는 대학도 안 갔고 결혼 혼수 준비까지 생각하면 정말이지 어찌할지 생각조차도 안 났어요. 저는 일단 일자리를 알아볼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미래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는 있다며 술집을 차려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주방장으로 일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하는데 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누나 제발 말려요. 제가 봐도 이건 힘들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계획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사정을 해서 남편한테는 다른 직장을 찾아도 술집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차리겠다며 그동안 모은 돈이 자기 돈이라고 말하며 하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일하기보다는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노후와 자식 등록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써도 된다고 합의를 보았고 동생이 주방장으로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술집을 차려서 저는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동생 덕에 술집은 장사가 잘 되었고 동생이 다 이끌어준 건데 본인은 그저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남편 보고 좀 안 이곱게 보았지만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고 나름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지만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걸 얼마 안 가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말에 쉬고 있는데 동생이 재료 손질 중에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매형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매형이 하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매출 수입을 위해 무슨 예쁜 여자를 고용하자고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니까 다 경험이라고 말하고는 여자를 고용했는데 요즘 그 여자와 통 안 보여요. 제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혹시 낌새 이상한 거 있냐고 하니까 단둘이서 자꾸 데이트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제가 즉시 달려가서 모든 걸 살핀다고 해서 달려갔는데 도착하니 거기서 아주 서로 키스를 하고 있는 커플을 보았어요. 네, 그 남편 놈과 여자였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했고 남편은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니까 불륜이 비즈니스냐? 라고 말하며 난리를 쳤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부모님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돈 다 회수한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사가 잘 된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알고 보니 거의 빚으로 운영했더라고요. 그나마 동생이 어느 정도 이익은 채우려고 노력해서 그나마 유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젠 동생도 못 참는다며 나왔으니 그 술집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손님들 평도 음식은 좋은데 사장이 서비스가 안 좋다고 악평이 자자했어요. 거기에 새로 고용한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이미 그 근방에서는 미친놈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결국은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그동안 지쳐서 그랬던 거라며 저한테 사정을 했지만
안 되니까 아들한테 제발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미 모든 걸 눈치챈 아들은 아버지로 보지 않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그 충격으로 말을 더 이상 못하며 홀로 집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도 쫓겨나 혼자 살고 있다는데 아주버님의 말로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며 저보고 다시 합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봐주었는데 선을 넘었으니 용서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불륜녀한테 명품백이니 뭐니로 돈을 썼다고 밝혀져서 더더욱 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 노후도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장을 구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식당들도 점원 안 뽑는다고 하고 이 시국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다들 몸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엄청 화목했었는데 얼마 전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어디에 털어놓기도 민망해서 이렇게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뭐 이혼이야 요즘 세상에 별로 흠도 아니고 흔하다고는 하지만 직접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나니 좀 힘들어요. 게다가 부모님의 이혼 사유가 보통 흔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저랑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오빠는 더 큰 충격에 휩싸여서 지금은 일상생활도 다 놓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털어놓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곳에라도 털어놓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빠는 잘 나가는 사업가세요.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는 부족함 없이 아빠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컸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거의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평생을 전업주부로 저희를 키우시며 지내셨고요. 아빠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셔서 쇼핑도 자주 가시고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아빠가 사업이 잘 안 풀린다며 생활비를 대폭 줄이셨대요. 매달 1,000만 원 넘게 저희 생활비로 주셨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이신 거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오빠는 대학생이어서 등록금 등등 저희 교육비로만으로도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점점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회식도 안 하시고 해도 1차까지만 하고 일찍 들어오셨거든요. 가끔 서프라이즈로 엄마에게 꽃다발까지 사서 들어오셨는데 점점 저희에게 소홀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걱정을 엄청 했죠.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엄마 우시는 걸 처음 봐서 너무 놀라서 엄마 왜 우냐고 달려가 물었죠. 엄마는 아빠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통화도 잘 안 돼서 걱정이 되어 음식을 싸서 아빠 회사로 찾아가셨는데 아빠가 자리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왜 말도 없이 회사에 찾아오냐고 성질을 부리셨다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는 평생 엄마한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으신 분이었는데 엄마는 민망해서 전화를 끊고 거기 회사 직원분들한테 싸간 음식을 전해주면서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를 하셨대요. 그런데 직원들은 무슨 소리냐며 지금 저희 회사 매출이 역대급으로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충격을 먹으신 거죠. 아빠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회사는 어렵다고 생활비도 줄였는데 알고 보니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었고 도대체 니네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엄마는 엉엉 우셨네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어서 엄마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대학생인 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니 오빠가 아빠 지금 엄마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평생 저희에게 다정한 아빠이자 좋은 친구였는데 아빠가 엄마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요.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얼마 뒤 제 생일날 아빠는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을 함께 드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셨는지 일찍 잠에 드셨고요. 저는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게 잠든 아빠의 폰을 몰래 들고 제 방으로 와서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문자를 봤어요. 초등학교에서 온 안내문 같은 게 아빠 폰에 가득 있었죠. 무슨 초등학교 학부모님께 드리는 안내 이런 거요. 저는 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 폰 사진첩을 보니 그게 잘못 온 문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아빠와 웬 6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이라는 현수막이 뒤에 걸려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저는 이걸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먼저 알리기로 하고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 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빠 폰에서 캡처한 사진과 문자 내용을 오빠에게 보여줬어요. 오빠는 아빠를 특히 같은 남자로서 따르고 존경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아빠는 다음날 또 집을 나가셨고 당분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우울증 비슷한 게 왔어요. 아무래도 내색은 안 하셔도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기 전에 오빠랑 저는 아빠가 바람핀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엄마랑 아빠를 이혼시키거나 아빠가 싹싹 빌도록 해야겠다고 했죠. 어느 날 오빠는 어디서 렌트카를 빌려와서 절 데리고 아빠 회사로 향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하니 아빠의 뒤를 밟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계속 안 들어오는 건 앞만 봐도 회사, 숙직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머물고 있는 집이 분명 있을 거라고 거길 따라가 보자고 했어요. 저는 오빠랑 차 안에서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잠복했어요. 밤이 되자 아빠의 차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빠의 예상대로 회사 근처에 웬 빌라로 들어가네요. 아빠가 집을 얻었나 싶었는데 아빠를 마중 나온 여자를 보았을 때 오빠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적만이 흘렀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여자가, 우리가 아는 저 여자가 우리 아빠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지. 저희 아빠와 살림을 차린 여자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여자였어요. 바로 저희의 이모였던 거예요. 막내 이모였어요. 막내 이모는 엄마랑 20살 정도 차이 나는 늦둥인데 아직 30대여서 많이 젊었어요. 저한테는 이모라기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의 막내 이모였어요. 오빠랑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침묵을 깨고 오빠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본 게 진짜야? 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오빠는 그럼 우리 아빠는 밖에서 나온 자식도 있고 우리 이모랑도 바람을 피는 거야? 라고 혼잣말처럼 되뇌었고, 저는 생각을 하다가 이모랑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 그 아이는 아니겠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저희는 집으로 가는 내내 거의 아무 말도 나눌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 생각에 막막할 뿐이었죠. 집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정말 아무런 표정도 없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엄마는 수척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안다. 저희는 엄마가 다 알아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얼어버렸어요. 아직 엄마가 아시기엔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강하게 말했어요. 다 필요 없고 이혼해 엄마. 엄마는 쓰러지듯 주저앉으신 채 통곡을 하셨어요. 이미 엄마는 저희보다 먼저 알고 계셨던 거죠. 이모와 아빠의 불륜 사실을요. 한참을 울고 나신 후에 저희는 힘겹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요. 엄마의 말은 오늘 본 것보다 더 놀라웠고 충격이었죠. 막내 이모가 직접 찾아와 엄마한테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저희 아빠와 이혼해달라고요. 자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으니 이제 언니가 이혼해달라고, 자기 애 아빠 찾을 수 있게. 엄마는 기가 막혀서 저랑 제 오빠를 이야기하며 네 조카들한테서 네 새끼 때문에 애들 아빠를 뺏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모왈, 걔들은 다 컸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좋아하고 따랐던 막내 이모이기에 저희도 배신감이 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자기 친언니 남편을 꼬셔서 애까지 낳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엄마는 막내 이모는 사실 외할아버지가 밖에서 늦게 낳아온 딸이래요. 그래서 더 거리낌 없이 형부인 저희 아빠랑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어릴 때부터 나이 많은 유부남만 사귀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엄마 뒤통수까지 칠 줄 몰랐다고요. 엄마는 다 알아서 할 테니 저희한테는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뒤에 아빠를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게 제일 큰 복수라고요. 저는 곧 고3이 되어서 어쩔 수 없었고 오빠도 곧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의 확고한 의지에 엄마를 믿었죠. 그리고 어느덧 2년이 지났고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해 즐거운 신입생 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오빠는 군대를 갔다 온 뒤 학점이 좋아 조기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행방불명이에요. 아직 엄마랑 이혼은 안 했고요. 2년 동안 아빠와 막내 이모에게 이혼해달라고 시달렸던 저희 엄마는 아빠에게 이혼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빠 통장에 한 5억 정도 있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채워오면 이혼해준다고요. 10억이면 애들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을 테니 그걸로라도 애들 아빠 돌이 다 하면 이혼해주겠다고요. 아빠는 그깟 10억이 대수냐며 바로 10억을 만들어 와서 엄마한테 주었고 이혼 서류도 내밀었어요. 엄마는 돈을 받고 난 뒤에 이혼 못해준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나는 이혼 못한다고 말을 바꾸신 거예요. 아빠는 10억도 뺏기고 이혼도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막내 이모는 애는 커가는데 언제까지 아빠 없이 키울 거냐며 아빠를 졸랐고 엄마한텐 돈 받았으니 제발 이혼해달라며 울고불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받은 돈과 갖고 있던 돈으로 저희랑 강남의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보안이 좋은 곳으로요. 아빠와 이모는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도 경비가 삼엄해 찾아오질 못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엄마가 돈 받고 난 뒤라 타이밍이 좋았었죠. 아빠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대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막내 이모가 괘씸해서 이혼을 안 해주고 2년을 버티셨지만 이제 그 빚쟁이들이 엄마를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혼하고 나면 이제 남남이니까요. 아빠의 빚이 저희에게 올까봐 저희 상속 포기도 처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랑 저희 오빠는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안 간다고 하셨지만 엄마도 설득해서 셋이 같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 있었던 지난 악몽 같은 인연, 미국에 가서 잊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